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 리플이 4월 초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다시금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소송에 대한 진행 과정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장 하락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을 거고요. 자, 재차 다시금 하락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머무르면서 기나긴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전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경고를 해드렸었지만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모르겠다, 믿고 가련다, 다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할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만큼은 주말이니까요. 자, 우리가 평일에는 열심히 소식이나 뉴스들 알아봤으니까요. 주말에는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편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멘탈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날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우리 종목 리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죠. 자, 3월 중에는 리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혹은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앞으로 더욱더 커져나갈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자, 그에 따라서 4월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SEC와 리플이 하고 있는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리플의 입지가 명확하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6일에는 이렇게 중요한 법적 분쟁, 소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갈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리플과 SEC에서 자, 우리 이제 법원에서 싸우는 항소 절차 일단 멈추고 우리 이거 잘 끝낼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화해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에 따라 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이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래, 니네가 진짜 합의를 하고 이 소송을 종결할 것인지 협상을 진행하고 다시 와라 하는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승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나왔죠. 자, 법원에서는요, 이 둘 간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소심 절차를 60일 동안 정지하겠다라고 승인을 내어줬고요. 자, 그에 따라서 다시금 SEC가 6월 15일까지 둘 간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되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법원에 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시장에 다시금 기대의 불씨는 되살아나게 되고요. 이 소식이 나온 다음 날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가 나온 다음 날에 잔뜩 기대에 부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XRP의 ETF 소식이었는데요. 이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던 얘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불꽃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죠. 자, 하지만 이번 기사들에서 언급하기로는 단순한 기대만이 아닌 게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해가면서 실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심지어 2025년 올해 안에 9개가 모두 승인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죠. 자,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요,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반대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이 60일 동안 정지되기로 결정이 됐다. 자, 과연 6월에 종료가 될 거냐, 아니면 2027년까지 장기전으로 갈 거냐. 자, 6월 종료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SEC에서 그 합의에 대한 진행 과정을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서 마무리될 것이냐 하는 기대였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2027년, 이건 또 뭐야? 아니, 언제는 25년까지 마무리된다면서 갑자기 27년?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리플 측에서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토레스 판사에게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XRP를 판매하는 내용을 허용해달라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리플이 IPO를 추진해서 민간과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합법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허용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향후의 3년간 상장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영구적 금지 명령 철회나 현재 진행 중인 벌금 감경 요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다시금 항소심으로 회귀한다.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논의의 재개 시점은 2026년 7월
미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 판결은 더욱더 미뤄져서 2027년 1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다음날에 나왔죠.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어제는 이랬다가 다음날은 저랬다가.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를 걱정되게 만든 거는 바로 실제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점이었죠. 자, 다시금 차트를 보면요. 자, 16일 지점에는요. 다시금 상승하는 듯 했지만 하락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전의 가격대에 비해서 한 차례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 이후에도 17일 비관적인 기사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는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요. 아니, 언제는 간다며, ETF 나온다며, 근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에서 시장의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리플 차트 1시간 봉인데요.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진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할 첫 번째가 바로 기사의 함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의 생각과는 달라서 나가실 분들도 있을 테죠. 자,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이 시장에 진실을 찾아 헤매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일 늦은 거라는 거 아시나요?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는데요. 시장에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던데 이거 사도 돼? 하고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혼자 씩 웃고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비단 이런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주식 같은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라는 게 굉장히 만연하죠. 자,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일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쓱 무언가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빠른 정보나 결정 권한을 얻는 것,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대가로 다시금 무언가 해주는 거, 어쩌면 이런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내부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테죠.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쓱 뭔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터져 나오는 것,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부 정보로 인한 피해라고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거는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내부자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내부자들한테 무언가를 제공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내부 정보나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요, 시장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가만히 차트를 멈춘 상태에서 그 큰 물량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언가 팔면서 긴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들이면서 높은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반드시 무언가 흔적들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요, 두 번째로 무언가 시장에 흔적이 남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내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진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정보들을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빠른 게 뭔가요? 이렇게 무언가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이 나오거나 무언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저같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겠죠. 지금 무언가 일어났다.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분명히 무언가 소식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요, 계획했던 거를 실행에 옮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이유가 되면 나오는 게 뉴스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제일 빠른 건 줄 알아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일이 터졌으니까 뉴스가 나온 건데, 뉴스가 나왔으니까 뭔가 움직인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같이 계속해서 뉴스와는 반대로 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분노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서 사면 왜 자꾸 물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원래는 이런 내용들 제가 가까운 사람이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면 굳이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셔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으신 겁니다. 뭐 결국에는 알 사람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힘드냐면요, 자, 이렇게 16일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자, 그에 따라서 뭐 ETF가 나오고 뭐 IPO가 진행되고 그럼 다시 올라가겠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준은 뉴스가 되겠죠. 좋은 뉴스가 나와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래한 이유는요, 뉴스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샀다. 이러한 과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판다라는 건 언제 나와야 되죠? 두 가지가 있겠죠. 더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올라가면 판다, 첫 번째고요. 이 좋은 소식이 나중에 바뀌어서 안 좋은 소식이 되면 판다,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16일에 항소심이 일단 중단이 됐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실질적인 합의와 마무리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샀으면요, 그 다음 날인 17일에 전날 나왔던 소식과는 반대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팔 건가요? 일단 더 좋은 소식은 나온 건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팔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10중 8구는 절대 못 팝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렵 시절부터 위협이 있거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피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보는 행동이나 잃는 것들 잘 하지 못하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DNA에 깊게 박혀있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해도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고 그렇게 물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발 올라라, 다시 올라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오르는지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욱더 분노를 하고 다시 또 좋은 소식 나오면 다시 또 희망을 갖고, 그런데 가격은 내려가면 또 분노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고갈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의 함정 알게 된 다음부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 결과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본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존재하니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셔도 저는 존중합니다. 자, 이전 내용을 못 보신 분들께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밑에서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다면 1번 산다, 2번 오른다, 3번 판다, 이 절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2번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 생략하고요, 산다 판다 이 1번과 3번만 생각을 해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진짜를 알아볼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2번 과정에 대해서 매일같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서도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이거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어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차트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그 진행 과정 죽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요, 세력은 무조건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어디를 무너뜨리면 다시금 하락을 하고, 어디까지 왔을 때 다시 올릴 거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도달하면 끌어내릴 거고,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차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느냐, 또는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밑으로 흐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안 좋은 글들 올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신 것 같아서 뭐 저만큼은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분노를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진실은 무엇이고 본질적인 건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다음에도 주말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해야 시장에서 더욱더 마음이 편할지, 혹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앞으로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기는 이쯤 하고요, 장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부터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저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싸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는 이처럼 어디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릴지 자리들이 모두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릴지 매도 세력이 싸우는 자리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그 끝에 승리를 하는 쪽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반대로 항복을 하는 쪽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꾸준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또 끌어올리면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면 끌어내리고 하면서 세력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꾸준히 더 강하게 힘을 내는 쪽이 다시금 밀어내면서 시장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소통하면서 지금 영상 시청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단에 붙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밀어내리는 구간, 윗구간에 있는 저항 영역 단단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해당하는 영역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윗구간을 막아내면서 매도 세력이 밀어내리고 있는 저항의 라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자, 해당하는 구간을 매수 세력이 뚫어 올리면서 다시금 얹어 놓을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매수 세력이 유입되면서 싸워볼 용의가 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매도 세력 니네 대장 나와봐라, 다시 싸우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해당하는 저항 구간에서 계속 밀려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매수 세력은 아직까지는 싸울 힘과 용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고 밀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섣부른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매도 세력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구간 뚫어내주면서 우리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올릴 거다라는 거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매수 세력이 다시금 싸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간에 붙어서 움직이다가 뚫고 올라가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찰하다가 여러분들께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알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평일에도 열심히 대응을 했지만 이번 주말 역시도 다시금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면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저는 주말에도 계속 차트를 지켜보고 있다가 대응을 시작할 겁니다. 자, 혹시라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들어갈 거고요. 다시금 시장이 하락해서 빠지더라도 해당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하다가 들어갈 거고요. 자, 반대로 더욱더 세게 밀리면 그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랑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에 내려가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무료 신청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장에서 좋은 매수 자리가 나왔을 때 직접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한다고 해서 제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못 내는 거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람 신청해 놓으셨다가 뭐 지켜보신 다음에 괜찮네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이 힘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가 가장 빠르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제 생각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본질로서 움직이는 가격 그리고 차트의 흐름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지금부터 다시금 좋은 상황이 나오면 매수를 잡아갈 거고 하락을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서 대응이라는 거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대응을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하단에 무료 신청 링크 들어오셔서 클릭하시고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동안 날씨가 좋아지는 듯 하더니 오늘은 조금 흐리네요. 자, 여러분들 주말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시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알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항상 시장의 진실을 알려드리면서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